답 얼마야? 넘어갈게요. 아 이거 뭘 해? 맞아요. 자 24번 어떻게 풀 거야? 에이페요. 요거 할 때 이렇게 좀 합시다. 이 친구 앞에 있는 거 발산이야 수렴이야? 발산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전체가 수렴이기 때문에 수렴끼리 계산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나였으면 식을 전체를 한번 쓸 것 같거든요. n이 무한으로 가고 있을 때 첫 번째 친구 3n 플러스 2랑 두 번째 친구 an, 세 번째 친구 n분의 bn 난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면 이 친구들은요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얘는 얼마고? 6이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얼마야? 2였잖아.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야 돼요? 12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분모에 있는 친구는 n이 되고요. 분자는 3n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an, bn이야. 그게 리미트 붙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사실상 3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bn의 곱이 얼마다? 12다 뭐 이런 문제겠죠. 우리가 궁금한 an, bn의 값은 4가 돼야 되겠다 이 정도겠네요. 괜찮은 문제인 거 맞지? 제일 좀 가져와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네. 그냥 들어놔. 네. 필기하고 싶은 게 있어? 네. 말할 거. 어? 상대요, 상대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 우리 삼. 아직 준비돼요. 아직. 자 25번 봅시다. 이번에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를 루트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갑자기 이런 거 좀 찾아와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극한을 보내려면 내가 an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겠죠. 오케이? 그럼 an을 찾으려고 봤더니 an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안쪽에 있는 친구가 궁금해. 일반항이 궁금해. 이거 전체는 따지고 보면 SN인 거 맞죠? 맞아요? 시그마 n에 대해서 합치는 거니까 SN이란 말이에요 저거는. 그럼 결국에 우리는 봐봐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 상태고요. 뭔지 모르는 수열 SN을 가져다가 AN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SN을 가지고 AN으로 바꿔와야 돼. 그런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SN에서 빼기 SN-1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너는 결과적으로 SN 자체가 루트 N 플러스 2니까 그냥 쓰시고요. 다시 뺄 거야. 루트 N 플러스 1을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SN에서 SN-1을 빼는 게 AN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N을 얻었어요 벌써. 이 친구를 가져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한번 집어넣어 볼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고 있을 때 앞에 있는 건 루트 n이고요. 뒤에 있는 거 괄호 열고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 어차피 그냥 극한 보내면 서로 사라지는 거 뻔하니까 뭐 할 거예요? 유리화해야 되겠지? 사실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이 과정 다 쓰지 마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 n 있고 이 친구 유리화하시면 분자는 1이 남고요.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극한 보내면 얼마 나오냐? 결국에 너는 분모가 루트 n 차야. 그치? 그 다음 얘도 루트 n 차야. 개수가 1이고 개수가 1이야. 두 개 합치니까 분모 2겠죠? 분자는 1이겠지?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얼마? 2분의 1이야.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계산하고 봤더니 정답이 얼마? 1번이야. 이 정도 되겠죠? 아 그렇군.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26번 봅시다. 만약에 본인이 미적분 공부를 안 했으면 여기쯤부터 어버버거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반성을 좀 하시고요. 저희 괜찮았는데요 하시면 안 궁금합니다. 그냥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리미트 값을 가져다가 정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등비 수열의 개념들이란 말이야. 그럼 너를 가지고 무한까지 보낼 건데 지금 어디냐? 자연수 A에 대한 얘기죠. 그럼 A는 무조건 1보다 클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럼 둘 다 무한으로 발산하는 친구들끼리 비교를 할 거고요. 등비 수열에서 무한으로 발산하는 친구들을 볼 때는 밑이 가장 큰 녀석만 보시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과 여기 있는 밑 중에 누가 큰지가 항상 고민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케이스 A의 제곱과 2의 A 중에 앞쪽이 컸었다고 칩시다. 그렇지. 여기서 밑 판단은 할 수 있죠. A의 제곱이 미친 거 알고 있지? A의 제곱과 2A 중에 앞에 게 컸다고 치면
문제에 나와 있던 리미트는 사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결국에 뒤에 거 무시하고 a에 2n 그 다음 5a에 2n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겠지. 그럼 너를 가져다 극한을 보내면 결국에 밑길은 똑같았기 때문에 앞에 붙은 개수의 b를 따라갈 거고요. 결론은 얼마? 5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 5라는 극한 값이 a 플러스 1이길 바란다며. 맞아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a는 도대체 얼마냐? 4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맞아요? 사실 궁금하니까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 한번 집어는 넣어봐야 돼. 그럼 넣었더니 여기 16이고 여기 8이죠. 그러니까 앞쪽 큰 거 맞아서 a가 4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판단 한번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케이스가 몇 개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자, 다시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이번엔 a제곱이랑 2a 중에 2a가 컸었다고 칩시다. 그럼 결과적으로 너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분모가 얼마고 분자가 얼마일까 보면 누구만 보시면 돼요? 뒤에 것만 보시면 돼요. 2a 전체에 n제곱 하나. 다시 이 친구 2a가 하나 살고 그리고 나서 2a 하나에 n제곱 이런 꼴이겠지? 그럼 너를 극한 보내면 계산 결과가 2a가 될 건데 그 극한 값을 a 플러스 1이라고 부른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a는 1이야 라는 결론을 얻겠네요. 크게 불만 없지? 그럼 a가 1인 걸 알았어요. 궁금하니까 다시 넣어봐. 여기다 넣어봐. 괜찮은 얘기인 거 맞죠? 그래서 a가 1이라고 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a가 1과 4인 거 확인이 됐으니까 둘이 합쳐서 2번 그게 정답이겠죠? 오케이? 자, 26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당황할 만한 문제는 27번, 그 다음 난이도 제일 높았던 건 28번, 29번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선생님, 네, 저 방금 문제 네. n 범위 가지고 풀었는데 그렇게 해볼게요. n 뭐 해가지고? n 범위 n. 뭐 마일에서 1 사이 아니 그 바뀔 때 이런 식으로. 정확히 n이 아니라 a 얘기하는 거 맞지? 여기 아니 n으로 있는 n으로 하시면 안 돼요. n은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방금 본인이 그 경계선 나눈 거는 밑으로 가야 돼요. 할 거면 근데 맞았어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꼭 수능 때도 맞추도록 하세요. 막 수능 얼마 안 남은 거 생각하면 벌써 막 설렌다, 그치? 막 어떡하지? 세종아? 쌤 왜 설레세요? 막 재밌지 않아 벌써? 웃어봐. 예?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좀 최저래야 돼 근데. 맞아요. 그래도 막 설레지? 근데 설레요. 너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 애들 막 너보다 못 봐갖고 엉엉 울고 있는 꼴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습니다. 그거 진짜 보고 싶다. 응. 열심히 좀 해봐. 열심히 해서 기어 오르는 친구들 다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응? 그런 마인드로 하셨어요, 쌤? 당연하지. 정정당당하게 진검승부한 다음에 나의 실력으로 짓밟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당연히 무력하게 당해야지. 자, 27번 볼게. 이 친구 이제 글씨가 갑자기 확 많아졌고요. 괘씸한 점은 아직 3점이라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실제 수능에선 여기 파트에 그거가 보통 많이 나와요. 그 기억나나? 적분하는 거 있잖아. 부피 적분하는 거. 보통 그게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처럼 보면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AN이 일단 들어있고요. 좌표 평면에서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너인 직선이 있다라고 일단 언급을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상한 거 하나 나왔어요. 자신 있나?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n인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다시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이거인 원과는 만나지 않는다. 조건 두 개 있지. 근데 결국에 이 조건들을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우고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거고요. 그치? 이거 만약에 이거 음함수 써서 하고 싶으면 원방 세운 다음에 미분 싹 떼어갖고 하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 건데 결국에는 원이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그치? 반지름의 거리 중에 누가 큰지 누가 짧은지를 보자 이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제 풀려고 직선부터 빠르게 만들게. 직선 y는 기울기가 an이니까 an 그 다음에 x야 이렇게 쓰고 원점 지나니까 여기서 멈추겠죠. 오케이? 그럼 너라는 직선을 직선의 방정식꼴로 보면 anx 마이너스 y 그게 0이다 이렇게 둡니다.
니네 이거 그냥 개념상 알고 있으면 좋은 얘기인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만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1차원수로 인지를 하잖아. 맞아요? y는 보통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많이 두잖아. 근데 사실 니네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는 원래 이렇게 배웠거든. ax 더하기 by 플러스 c 그게 0이다 이렇게 배웠거든. 얘는 함수고 얘는 방정식이야. 선생님 왜 굳이 이걸 뭐 강조하세요 하면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3차원에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렇게 두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장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알고만 계시고요. 자,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어요. 아이디어가 뭐라고? 점직선 사이의 거리랑 그 다음에 반지름 거리 중에 누가 클까 이거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첫 번째 상황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보고 얘를 두 번째 상황이라 이름을 붙여볼게. 그럼 첫 번째 상황을 파악하려면요, anx 마이너스 y는 0이다 라는 식과 그 다음에 2n-1, 0이라는 점이 있을 거야. 얘네가 구성하는 거리 d랑 원의 반지름 r이 있을 건데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두 점에서.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반지름이 더 길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른쪽이 크다는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한번 썼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일단 점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그 다음에 방정식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뭐야 이거 루트 그냥 할게. an의 제곱 더하기 1 요게 일단 분모에 들어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 분자에는 뭘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2n-1 y에다가 0 집어넣을 거니까 절대값 an에다가 2n-1 그 친구를 닫으시면 끝나겠죠. 요게 지금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인 거야. 표현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다시 반지름을 좀 보고 싶은데요. 1번 상황의 반지름 얼마였어? 반지름 n이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랑 n이랑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길어, n이 더 커. 이렇게 한번 쓴 겁니다.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이제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딱 봐도 절대값도 없애고 싶고요. 계산 조금 때려야 될 것 같단 말이야. 넘기는 걸로 하고요. 절대값 an 그 다음 2n-1 이 친구는 n 루트 an의 제곱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서부터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양변을 제곱합시다. 원래 제곱할 때 고민할 만한 지점은요, 둘 다 부호가 음수면 제곱했을 때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정확히 뒤집혀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절대값이니까 양수지? 얘도 양수야 그러면. 그래서 제곱했을 때 부등호가 바뀌진 않을 거고 an의 제곱에다가 2n-1 전체의 제곱은 크다 n제곱 그 다음 가로 열고 a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미안하지만 이 친구 전개를 빠르게 좀 다 때려 박아볼게요. 첫 번째 친구 결국에는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이 친구랑 an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 친구도 좀 쪼개놓으면 n제곱 an제곱 더하기 n제곱이야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내용 자체를 사실 관찰을 해보면 어쨌든 an의 제곱의 역수를 구하는 문제일 거거든요. 그렇지? 여기는 얘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가져다가 기본적으로 넘겨서 정리를 합시다. 서로 다 제곱이니까 크게 불만은 없고요. 얘 n제곱을 한번 넘기면 요거 하나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남는 게 3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그게 an의 제곱이고 뒤에가 n제곱이었어. 오케이? 정리 이렇게 할게. 둘 다 제곱이니까 양수인 건 확정이고요. 첫 번째 친구는 an의 제곱분의 1이라 두고 두 번째 친구는 n제곱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완성시키고 멈출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왜 여기서 멈추냐면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봐야 돼서. 두 번째 상황 한번 또 같이 보자. 자,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직선은 변하진 않았어. 얘는 anx 마이너스 y 걔가 0이야. 요게 직선이었어. 근데 두 번째 상황은 원의 반지름도 변했고 중심도 변했죠. 그래서 중심을 2n 플러스 1을 한번 써볼게. 중심 2n 플러스 1이 하나 있었고 반지름은 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d랑 r을 쓸 건데
지금 두 번째 상황의 문제는 만나지 말아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지름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번에는 얘가 오른쪽이 컸으니까 이번 왼쪽이 커야 돼. 그럼 상황을 너는 D가 더 컸구나 이렇게 갈 거고요. 이제 뭐 없어요. 그냥 계산해야지. 계산 한번 할게. 자, 이 친구 분모는 똑같아요. 너는 AN의 제곱 더하기 1에다가 갖다가 때려 박으니까 AN 곱하기 2N 플러스 1 그거의 절대값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반지름은 N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맞아요? 가져다 넘기고 절대값 AN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커야 돼요. N 플러스 1 그거의 루트 AN 제곱 플러스 1보다는 커야 될 거야. 그럼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AN 제곱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의 제곱 그 친구가 커야 돼. 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A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될 거야. 오케이? 또 슬픈 일이지만 전부 계산 좀 합시다. 얘는요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죠. 그게 AN 제곱 크다 될 거고요. 두 번째 친구도 전개 좀 같이 할게요. 얘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있었을 건데 그거에 an의 제곱을 같이 두는 경우가 있을 거고 뒤에다가 다시 그냥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결국에 an을 갖고 있는 너를 넘길 거야. 똑같이 너를 넘기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 하나 줄어서 3n제곱 되고요. 2 줄어서 플러스 2n 되고요. 더하기 1은 사라져서 여기서 멈추고 an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친구가 누구보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넘기면 an 제곱분의 1은 누구보다 작아야 돼?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과 3n제곱 플러스 2n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식을 더럽게 많이 썼습니다. 아직 끝나진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너 다 했지? 그리고 틀려버렸지? 아휴, 슬프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그럼 AN에 대한 결론을 좀 낼게. AN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얘보다 커야 되고요. 얘보다 작아야 돼요. 인정하시죠? 그럼 이제 한 큐에 한번 써보면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AN의 제곱분의 1이란 친구는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누구보단 작아야 되냐면 뒤에 썼던 거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2n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요. 인정? 다시 위에 거 잠깐 보고 올게. 두 번째 친구는 n제곱분의 3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네. 이 친구 똑같이 분모 n제곱에다가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등호는 왜 붙였나요? 작다 아니면 그러네. 그렇지만 사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극한 보낼 거라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할게요. 이제 뭐 해야 돼? 리미트 이 상태로 극한 바로? 그럼 얘네 답이 어떻게 나와? 극한 보내야지 하면 3 들어가니까 3을 싹 집어넣으면 잠깐 이거 3 여기가 0 그러면 잠깐만 무한 곱하기 0이네. 양. 무슨 꼴이야? 부정형이지. 얘 진짜 0이야? 얘 진짜 3이야? 아니라니까. 이거 3에 가까운 놈이잖아. 맞아? 그럼 얘는 0에 가까워지는 친구야. 얘는 무한에 가는 친구야. 이거 아직 부정형이야. 맞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럼 끝이니? 아니 이 꼴 좀 만들면 되잖아 그냥. 자 3-까지 붙여볼게요. 무슨 얘기냐? 너를 기준으로 마이너스만 붙여버리면 자리가 바뀌면 되죠. 맞아요? 마이너스만 붙여버리면 자리가 바뀔 거고요. 그 바뀐 친구들은 정확하게는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을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3n제곱 플러스 2n이야.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다시 이 친구 마찬가지야. 분모는 n제곱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붙인 채로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싶죠. 다시 그 앞에 뭐까지 붙여있으면 3까지 추가해주면 완벽하겠지. 여기다 3을 딱 추가를 하면 3 마이너스 an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럼 그 친구 추가할 건데 우리 같이 잘 좀 봅시다. 요 친구 한 번에 통분까지 하자. 우리 머리 좋잖아, 그렇지? 통분까지 하면 내 맘대로 3을 착 붙였어요. 그럼 3을 통분하면 n제곱분의 3n제곱 됐겠지? 맞아? 그러니까 식을 쓸 거면 이렇게 써지겠네. 3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게 오른쪽이겠네? 인정함? 요거 3 추가로 붙은 거 맞지? 나중에 헷갈릴 거 여기 붙여줄게. 요거 3 추가로 붙인 거야. 너야 너. 오케이? 똑같아요. 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야. 그렇지? 근데 요 친구 앞에다가 3만 딱 붙여주면 3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3에다가 빼면 되죠. 뭐를? 3n제곱 플러스 2n 이거를 빼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빨간색 밑줄 친 친구들이 전부 3을 붙여놓은 거예요. 계산 조금 더 해볼까 그럼 이제? 그래서 3-an의 제곱분의 1이라는 친구는 사이에 들어있을 거야. 어디 사이에 들어있냐면 왼쪽 계산을 했더니 최고차가 싹 날라가줘요. 그리고 6n-2n이니까 결국엔 4n 어찌고가 된단 말이야. 얘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4n하고 뭐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다시 오른쪽도 계산을 하면 얘 n제곱 딱 붙었을 거고 3n제곱끼리 날라가면 결국엔 2n-1 이렇게 나오겠죠. 거짓말 치지 마. 어디서 뭘 한 거야? n제곱? 4인이라 손을 못 쓰는데.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여기가 4n이겠죠? 나 진짜 입을 낼 뻔했네. 이게 내 중간에 여기 어디선가부터 2n으로 바꿨거든? 어디부터야? 요게 4n이에요. 마이너스 4n. 응? 결과적으로 여기 4다. 오류를 내가 체크는 해줘야겠다. 이 새끼 틀렸어요. 요거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오케이? 보라색으로 체크하는 애들 틀린 거야. 저 4야 4. 어디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써놓고 여기서 4n을 갖고 내려올 때 혼자서 그냥 2로 써버린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 보라색 체크한 애들 얘네가 다 4로 바꾸면 돼.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분모 문제 차수가 어때요? 달라요. 근데 우리 그 문제 앞에 뭐까지 붙어있어? n까지 붙어있지? 맞아? 그래서 결과식으로 물어본 거 얼마겠니? 4겠죠? 그게 답이에요. 그니까 S서씨 풀다가 아니 이거 0 나오는데 하지 마시고 부정형이라는 걸 좀 느껴줘야지. 거기까지 오케이? 20분 남았지? 28번 할 수 있겠다. 벌써 20분 남았어요? 응. 25번을 먼저 주. 그럼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좋은데. 29번? 29번도 근데 계산이 좀 들어가서 비슷하긴 할 텐데 28번 풀어본 사람? 풀었어? 풀지 않았는데 시도는 해봤어요. 오케이. 결국 함수 개형 찾다가 이제 끝났죠? 개형 찾고 네. 8번 풀어. 바로 너 무조건 안 풀어봤나? 네. 그거 네, FX. 무조건 푼 사람? 진짜 딱 풀 거면 풀어놨어. 너 무조건 풀었지? 네. 너 무조건 풀었어? 풀었죠. 너 무조건 풀었어? 이렇게? 너는 다 합통 풀었어? 그래라. 학종 28번은 건드려봤어요. 맞았어요. 네. 자, 요거 보고 잠깐 쉬었다가 올게. 일단 이 문제는요 확실히 호흡이 길고요. 실제 수능 들어가도 아마 28번이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29번 좀 쉽고. 자, 너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f를 명확히 다 줬죠. 그건 좋아, 그치? 근데 문제가 g야, g. 근데 g는 얘는 괜찮은데 이거를 알아 몰라? 몰라? PQ를 좀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는 할 거거든요. 얘가 5구나. 그리고 나서 딱 뭐라 했냐면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고요. 그런 hx는 이런 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에 얘가 하는 hx를 정리부터 해야 될 거거든. 그럼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결국에 밑을 보니까 fx라는 밑을 갖든가 아니면은 5라는 밑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거면 얘는 f의 제곱이 밑이고 얘도 f의 제곱이 밑이죠. 그래서 밑끼리 누가 큰지 작은지 파악하는 게 기본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상황을 크게 정확히는 3개로 쪼개야 돼요. 사실 뭐 세 번째 건 필요 없지만 3개로 쪼개볼게. 자, 첫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f의 제곱과 5의 제곱 중에서 f제곱이 크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두 번째 상황 좀 아래다 쓸 거고 중간 좀 띄어나리네. f의 제곱과 5의 제곱 중에 뭐 5제곱이 크다고 쳐보자. 당연한 건데 이건 잊으면 안 되지. f제곱과 5제곱이 같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상황을 이렇게 쪼개봤어요. 그러면 f제곱이 크다면 결국에 여기서는 5에 대한 친구는 무시당하겠죠. 맞아요? 5에 대한 게 싹 이렇게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f랑 f에 대한 그냥 수열식이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친구는 f가 몇 개 차이 나요? 1개 차이 나지? 근데 이 친구 극한까지 싹 보내면 얼마 나와야 돼? 그냥 fx 나와야 돼. 그렇지? 아, 그래서 f제곱이 크다면 뭐가 나온다? fx가 나오는 상황이었던 거군. 이렇게 썼어요. 다시. 그러면 같을 때 좀 이따 보고 작다라고 한번 쳤잖아. 그렇지? 그럼 작다면 이번에는 누구를 무시하고 f가 들어있는 얘를 싹 무시를 하고 이 상태에서 구경을 해야 되겠지. 근데 봤더니 얘 5의 2n이랑 5의 2n은 똑같아요. 뭐만 차이 있어? 앞에 개수가 너는 1이고 너는 gx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극한 보내면 결론이 뭐가 나와? 일단 gx가 나와. 일단 gx가 나와. 그리고 f제곱이랑 5제곱이 같다라고 치면 녀석들의 힘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똑같은 걸로 치고 계산을 싹 해버리면은 여기 밑은 분모의 2가 되겠죠. 맞아요? 얘가 그냥 똑같은 거니까 5라고 치면 대충 2, 5, 2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다시 이 친구들 마찬가지인데 그럼 분자 이 친구들 좀 구경을 하자. 결국에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되나? 본인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저기서 해석을 잠깐 볼게. 안 써도 돼 이거는. 두 개가 같다 그랬다. 오케이? 두 개가 같다 그랬어.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fx 대신에 5의 2n으로 바꿀게요. 이 친구 어떻게 나오냐면 5의 2n 더하기 5의 2n 분의 이 친구도 fx 하나 떨궈 놓고 그리고 나서 5의 2n 더하기 gx 하나 있는 상태에서 5의 2n 이런 상황이거든. 그렇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너네들 계산하면 분모가 2 곱하기 5의 2n이고 분자가 이제 뭐 fx 더하기 gx를 한 상태에서 그거를 개수로 갖고 가는 5의 2n 제곱 이런 거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뭐 이거 똑같은 거니까 얘네끼리만 보게 될 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2분의 f 플러스 g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제 수학에 자신이 좀 있다 하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했어요. 무조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함수를 그리고 있었겠죠. 세종이 실제 시험 때 이거 건든 거 맞지? 네. 자, 그리고 갑자기 뒤에 조건이 굉장히 많거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가 7개야. 근데 이 조건을 봤더니 좀 이상하게 생겼어. 어떤 친구라는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요. 그 점개수가 극한까지 가면 4개가 나온대. 그런가? 하는 상태야 일단. 그런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hx를 그려야 되겠죠 일단. 맞아요? hx를 그려야 되니까 요 범위도 옆에다 정리 다시 할게. 얘는 결국에 f가 5보다 크거나 또는 f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면 fx로 보겠다는 거고요. f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들어있으면 어떤 친구일 거고 그렇다면 g로 보겠다는 얘기야. 쟤네가 5가 될 때는 뭐 그러려니 할게요. 오케이? 근데 상황상 그래요. 그리고 f가 정해져 있잖아. 이거 그리고 싶지 당연히. 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게 돼? 미분을 하게 돼. 그래서 f'x를 위에다 한번 쓰시면 이 친구는 얼마 나와요? 2분의 3x제곱에 마이너스 3x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3x로 묶어버리면 앞에 있는 게 x, 뒤에 있는 게 2가 돼서 0과 2에서 근을 갖고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일 텐데 봐봐. 아니, 니네 그릴 거면 얇게 그려야 돼. 작게.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일 텐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구나 뭐 이런 건 대충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y 값들을 궁금해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생각을 좀 해봐. 결국에 y값 fx의 y값이 5보다 크냐 작냐기 때문에 fx가 언제 5가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궁금하니까 여기다 0을 싹 집어넣어 보는 거야. 0일 때 극대값은 얼마일까 하고 집어넣어 보는 거야.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깔끔하게 5가 나오지. 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선이 싹 들어가고 그때 있는 요 y값이 얼마다? 5다 일단 이런 얘기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5는 도대체 언제 나오지 하고 조금 궁금해한 건데 궁금하시면 본인들이 뭐 해야 되냐면 방정식 풀어야 되겠죠. 위로 잠깐 다시 올라가서 방정식 좀 풀게. 봐봐. 2분의 1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x 제곱에 더하기 5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도대체 언제 마이너스 5가 나오지? 이게 내 궁금증이야. 그렇죠? 넘기시면서 2를 또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되고요. 넘겼으면 10, 2 곱했으니까 20이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1, 마3, 0, 20 쓸 거고요. 찍어보자. 민준아, 얼마로 조립제법 할래? 1, 마3, 0, 20. 그럼 풀마부터 정하자. 4. 땡! 어? 풀마부터 정해, 풀마부터. 생각을 해봐. 요 마3 혼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 힘이 살아남으면 죽일 수 있고, 만약에 애초에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죽어버려서 나오면 마이너스 애초에 따로 존재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2. 일단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하시면 나와요. 조립제법 니네가 알아서 하고. 여기 1이고 마이너스 2고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10, 10에다가 마이너스 20 조립제법 끝냈더니 0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너는 x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그게 얼마다? 0이다 뭐 이런 상황일 거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어차피 허근 나오니까 무시 좀 하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볼 거야. x가 언제 마이너스 2가 나와? 아 뭔 소리야? x가 언제 0 나와? 마이너스 2일 때 나와. 아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대충 여기쯤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 2일 거고 이 친구는 좀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단 얘기겠죠. 맞아요? 그리고 정확히 시점들 궁금하면 이 지점 찾아야 될 거야. 이 지점 얼마야? 3이야. 이렇게 비율관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1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 보니까 0, 3에서 5가 나오고 마이너스 2에서 혼자 뭐가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항함수 관찰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저런 fx를 항상 그리는 게 아니고 언제 그린다고? 이 범위를 벗어날 때 그린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함수를 그려보자. 세종이는 함수 다 그리고 나면 들어 이제. y축 하나 있고요. x축 하나 있고요. 내가 함수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2라는 시점이 있어. 마이너스 2라는 시점이 있고요. 어느 시점이 또 됐냐면 0일 때 있고 쭉 가서 3, 한 요 정도 시점이 있겠네. 요 정도쯤을 가져다가 내 맘대로 3이라고 부를게. 그럼 생각을 해봐. 원래였으면 어떻게? 0에서 극대를 싹 갖고 떨어졌다가 뭐야 이 새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상황이었을 건데 결과적으로 우린 벗어날 때 생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함수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저 중간 부분 다문계고 마이너스 2일 때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써져 있는 요 3차 함수의 가운데 파트를 딱 드러낸 거겠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그렸어. 그럼 이 속은 누가 채우는 거야? gx가 채우겠죠. 맞아요? 요 속은 누가 채운다고? gx가 채운다고. 여기 y값들 표시 좀 하고 갈게.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이 친구 얼마야 y값? 5야.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이 친구 얼마야 y값? 이 친구도 5겠죠? 마이너스 5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 네모 박스 안을 찾아오는 게 내 목표예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구경을 좀 했거든요.
그 사이는 G가 만들어줄 건데 G라는 친구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0 이전까지는 모르는 함수고 0 이후는 무조건 상수함수 5로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0 이후는 내 맘대로 그려야지 하고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겠죠. 맞아요? 연속함수일 테니까 당연히 그냥 채워 넣으면 될 거고. 오케이? 지금 gx의 양수 파트를 그렸어요. 그럼 이번에 뭐 하시면 돼요? 음수 파트 그리면 되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 음수를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지러워요. 물론 적당히 이어만 좀 놓을까? 이거는 저는 이제 회색으로 하고 본인들도 대충 알아들어.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있었다 치자. 대충 그리는 거야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대충 이런 상황이었던 거구나. 이런 상황이었던 거구나. 우리가 만약에 PQ를 알게 된다면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싹 그리면 대충 나오긴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맞아요? 당연한 건데 상식적으로 연속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들어가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오케이? 상상은 자유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이제 박스 조건 해석해야 돼. 세종이 여기까지 완벽히 한 거 맞죠? 네. 지금 박스 조건 어디까지 해석했어? A에는 4이다. 글씨를 읽은 거예요 혹시? 거기까지 해결했어요. 아니 그래서 답 얼마 나왔니? 그냥 아직 안 구했어요. 일단 알았다. 뭐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듣고 싶으면 듣고 싫으면 마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미적분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아이디어들인데 사실 얘는 수열 극한을 꼴로 낸 수열 극한이라는 내용을 테마로 낸 뒤에 있는 얘가 핵심이거든요. 사실 얘 수열 극한 문제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핵심이 될 거고 이 친구를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 고민이 들어야 돼. 일단은 어떤 자연수가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대. 이 직선은 뭐가 결정이 안 됐지 하고 봤더니 기울기가 결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얘는 확실한 건 0,5를 무조건 지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출발점을 어디로 둬야 되냐면 출발점이 일단 이 점이라는 사실은 확정이야. 미적분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아이디어거든요. 출발점이 정해져 있어. 기울기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괴상한 hx의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죠. 다행인 점은 이 0,5를 지나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는 보장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4개가 그려지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느낌상 살짝 이렇게 하면 될 수도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들잖아.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히 찾으려면 그냥 무슨 생각하시는 게 편하냐면 잘 생각해봐. 여기서 본인이 기울기를 음수로 꽂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 그렇지? 기울기는 일단 양수로 올라갈걸? 맞아요? 근데 네가 어떻게 올리더라도 0에서부터 오른쪽 파트는 무조건 몇 개 만나요? 무조건 한 개 만나요. 얘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결국에 너는 3차 함수고 너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만날 거야. 그러니까 0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파트에서 반드시 몇 개 만난다? 반드시 하나 만난다? 네가 얘를 0 아래로 떨구면 아예 만나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른쪽에선 반드시 몇 개? 여기서 한 개가 확보가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만났으니까 2개는 확보겠지. 맞아?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뭐냐? 왼쪽 파트에서 몇 개 나와줘야 되는 거야? 2개가 나와야만 하겠죠. 맞아요? 2개가 나와야만 하는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딴 식으로 그리면 나오겠니? 안 나오겠죠. 가다 어느 순간 띵 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만나겠지. 뚫고 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2개를 만나나 안 만나나 요게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면 요렇게 그려버리면 이거 내 그림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났네? 맞아? 만났네? 이거 안 만났네? 그치? 이렇게 가면 회색에서 만났네? 더 내려가면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겠지. 3차부터 더 빨리 꽂힐 테니까. 맞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은 경계값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특이한 경계는 정확히 요 순간의 기울기가 될걸? 뭐야? 이 순간의 기울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림 그리면서 니네들한테 말 걸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 맞아? 일단 특이한 케이스는 언제라고요?
요 순간.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너 이거 졸지 말고 들어봐. 마이너스 2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하나 생겨줘야 되고 오른쪽에서 하나 생겨줘야 돼. 왜냐면 얘는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한 번 교차하면 다시는 못 돌아와. 그치? 그러니까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동시에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어쨌든 얘가 엔간하게, 그러니까 접하지만 않는 수준으로 꽂혀 있으면, 한 번만 아래로 꽂혀 있으면 그 이후에 언젠간 마주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왼쪽 파트에서 두 개가 나와주려면, 왼쪽 파트에 두 개가 나와주려면 반드시 회색을 뭐 해줘야 돼? 만나줘야 돼. 그럼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회색을 딱 안 만나는 시점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 기울기보다는 커져야 만날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는 관찰이 필요할 거고요. 이 관찰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에스터 알아들어? 결과적으로는 저 특이한 주황색의 기울기를 찾아보고 싶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였어. 2 올라가는 동안 10 올라갔잖아. 맞아요? 2 올라가는 동안 10 올라갔기 때문에 이 주황색의 기울기가 얼마야? 이 주황색의 기울기가 일단은 5야. 그냥 네가 그릴 거면 기울기를 5보다 크게 해야 회색에서 하나 만나고 어느 순간 또 만날 거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더 어렵긴 한데요. 잘 봐라. 그러면 요 회색 파트를 내가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볼게.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거고 이 시점을 가져다가 내가 0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치? 근데 방금까지는 뒤에 있는 기울기랑만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자 0에서 마주치는 건 알 바 없고 이건 만나는 거 이미 셌으니까 왼쪽에서 만나는 거 보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회색이랑 계속 만나줘야 되는데 안 만나게 되는 시점이 한 번 있어요. 뭐 하는 시점이 있다고? 안 만나는 시점이 있다고. 언제 생기냐면 이 주황색 기울기가 더 떨어져서 사실상 이 0에서의 접선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가 0에서의 접선으로 싹 세워져 버리면 더 이상 회색이랑은 0에서 만난 거 제외하고 만나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관찰이 됐기 때문에 그림이 지금 좀 이렇게 가파르긴 한데 저는 보라색으로 하나 더 그릴게요. 0이라는 순간에 접선이 싹 들어갔다 친다면 이 사람 봐라. 나는 이제 이거 잘 그린다. 이렇게 조금 하고 아니네. 조금 하고 더 연장하면 대충 나와. 이렇게 갈게. 보라색처럼 뭐 한다면 0에서 그냥 접해버린다면 회색을 마주칠 수조차 없을 겁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내가 보라색 기울기 찾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요 사이에 들어있는 기울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아듣니? 그럼 보라색 기울기를 찾고 싶고요. 계산을 이제부터 때려서 값들을 찾아봐야 될 거거든. 이렇게 좀 갈게. 지금 함수 g가 있어요. 우리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조금 예민하게 볼만한 지점은 크게 3개 마이너스 2, 0, 3 요 정도 생길 거거든요. 근데 사실 3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왜냐면은 그냥 생각을 좀 했더니 요 3차 함수 어차피 3 집어넣으면 5 나오는 거 뻔했잖아. 그 다음에 얘 그냥 5니까 이미 연속이 확정이죠. 맞아. 그럼 네가 이제 볼만한 지점 몇 개? 2개.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일까? 0에서 연속일까? 요거 2개만 보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0도 생각보다 편해. 0은 결국에 gx끼리의 연속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친구에게 0 때려 집어넣으면 5 나오겠죠. 두 번째 이 친구 그냥 5겠지. 그래서 0은 안 봐도 얘도 다시 연속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어디만 보면 돼? 마이너스 2만 보면 되겠지. 그러면 3차 함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라는 y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우리 누가?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5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상황이 이렇게 돼. 관찰 포인트 내가 써줄게. x는 마이너스 2를 관찰을 할 거고요. 그 순간에서 연속이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좋겠다는 건데 너를 기준으로 좌랑 우가 같아야 된대. 그럼 좌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봤더니 그 친구는 f였단 말이야. 오케이? f라는 3차 함수 너에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랑 같을 거고요. 우가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그거 g였단 말이야. g에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이해하세요? 물론 극한 표시가 정확히 맞긴 합니다. 대충 할게.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인 거 이미 알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G에다가만 마이너스 2를 딱 집어넣으면 되고요. G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돼갖고 2P가 되겠죠. 2P 그 다음 이거 얼마? 마이너스 Q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친구를 딱 봤더니 2P 마이너스 Q 플러스 5가 돼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연속 조건으로 PQ에 대한 뭘 구했어요? 관계식 하나 구했어요. 그럼 너를 한번 정리하면 Q라는 친구는 말이야 2P 플러스 10이야 요 정도 하나 두시고요.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Q 대신에 P를 집어넣어 볼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끊고 그러면 연속은 다 이제 확인을 했어. 내가 궁금했던 지역 자체는 주황색에서 보라색 사이에 들어오는 기울기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보라색에서 주황색 사이에 들어오는 기울기. 그러면 잠깐만.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이 친구는요. 결국에 극한까지 가면 결국에 어디까지 가면? 극한까지 가면 뭐랑 같아져? 요 기울기 얼마랑 같아져? 그냥 K랑 같아지겠죠. 맞아요? 조금만 디테일을 신경 쓰자. 얘 정확히 K가 되니? K보다 조금 작니? K보다 조금 작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지금 함수의 기울기는 쓸 때 K보다 살짝 작은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봐야 되는 상황이 뭐라고? K보다 살짝 작은 그 기울기는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어디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이 친구는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보라색 뭐랄까 접할 때랄까? 접할 때 기울기보다 작아야 돼. 설명으로 따지면 노란색과 보라색 기울기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인정하시죠? 여기서 갖다 좀 고민을 해볼까? 접할 때 2분의 Q. 일단 접할 때 좀 세우고 갈게.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5는 알았으니까 누굴 찾아야 돼? 접할 때 찾아야 돼. 어디 접할 때? 2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0에서 접할 때. 그럼 이 친구는 정확히 따지면 H 함수의 0에서의 좌미분계수죠. 오케이? 좌미분계수를 바라봐야 돼. 좌미분계수 보겠다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 있는 G를 가져다 뭐해서 미분을 때려서 거기다가 0을 싹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 보라색 이름 다시 붙여볼까? 이 접할 때 기울기는 H의 무슨 미분계수? 좌미분계수야. 오케이? 그리고 이 좌미분계수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G를 미분하고 뭘 집어넣은 거야? 0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고요? 오케이? 자, G를 미분해서 G'X라고 쓰면 G 이제 안 보이니까 내가 그냥 써줄게. 미분하시면 PX 플러스 2분의 Q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 친구에게 0을 싹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너의 결론이 2분의 Q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들어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써져 있는 식이요. K보다 조금 작은 친구가 5에서부터 어디 사이? 2분의 Q 사이야. 맞아? 그러면 정확히 K라는 친구는 사이에 들어있을 거야. 5보다 클 거고 2분의 Q보다 작을 건데 잘 봐봐. 지금 이 시점에서 주황색을 딱 지나가면 뭐 해버리면 주황색을 딱 지나가면 몇 개 만나요? 그래도 2개 만나주죠. 하나 만나고 뒤에서 또 만나니까. 맞아? 근데 보라색은요 접하는 순간 안 만나잖아. 그치? 접하는 순간 안 만나잖아. 근데 잘 봐봐. 그러니까 K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친구는 절대로 접해버리면 안 돼. 근데 K 그 자체는 얘가 돼도 되니 안 되니? 얘가 돼도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갖다를 껴도 괜찮을 거야. 상황을 알아듣고 있을까? 너 알아? K보다 조금 작은 건 절대로 같아지면 안 돼. 그럼 K보다 살짝 큰 친구는 같아져도 괜찮다고. 어차피 거기서 조금 뺄 거니까. 오케이? 일단 뭐 상황상 그런 거구나. 그럼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K가 몇 개니까?
7개니까 만족시키려면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겠죠. 6, 7, 8, 9, 10, 11, 12 맞아? 아 결론적으로 2분의 Q라는 친구는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어디 사이에? 12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그런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같다를 낄 거면 왼쪽에 껴야 되겠죠. 너가 12가 되는 것까지는 허락할게 이거니까. 결과적으로 너가 만족시키는 Q라는 친구는요 24보단 크고요 26보단 작아야 되고 만족하는 Q는 24 또는 얼마? 25가 돼야 되겠죠. 그럼 Q의 값이 몇 개 나왔어? 2개가 나왔어. 그러면 생각해봐. 네가 Q를 내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10을 넘기고 2로 나눠야 되죠. 맞아요? 그럼 봐봐 24를 집어넣고 10을 넘기면 14 되고 2로 나누면 7 나오겠지. 그래서 이러면 이 상황에서 P는 뭐가 돼? 7 나와. 이렇게 되고요. 다시 두 번째 25를 집어넣으면 이상한 거 나오겠지? 분수 나오기 뻔하죠? 뭐 대충 분수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문제를 싹 보니까 어때요? 자연수 PQ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누구 선택하고? 앞에 거 요걸 싹 선택을 해주고 얘를 선택을 하는 순간 뭐가 확정되고 얘를 선택하는 순간 G가 확정이 되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H4를 물어본 건 결국에 G에다가 4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산하고 그냥 끝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문제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문제 읽으면서 한번 표현을 같이 해봅시다. 찍은 거? 4번. 자, 길이 조건 하나 나왔죠? 그렇군. 자, 중점, 다시 중점 조건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이 같은 거 하나 주고 실제 길이 하나 또 표현해주고 길이 B 표현해주고 그리고 나서 널 물어볼게. 그럼 당연히 내가 누구를? DR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DR이 궁금해. 그러면 알고 있는 친구들 표시 한번 하면서 갈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AC, BC가 좀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막 요 친구가 4n 플러스 2다까지 쓰면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Q라는 친구는 BC의 절반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BC 전체가 4n 플러스 2면 절반은 얼마나 쓰면 돼? 그냥 이거 2n 플러스 1이야. 다시 이거 얼마야? 이거 2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길이가 같은 거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랑 각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도형 문제는 항상 수업 준비할 때도 조금 헷갈리는 게 풀다 보면 그냥 쫙 풀다 보니까 그 순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 본인들도 좀 잘 찾아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중점 P는 아직 안 썼으니까 같은 거리라는 것만 표현을 좀 이렇게 딱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느낌이 바로 오시면 좀 더 좋겠죠. 삼각형 ABC라는 친구는 옆으로 누워있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꼭지점에서부터 가운데로 딱 떨궜어. 이거 몇 도겠어? 90도겠죠. 수직 이등분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좋긴 할 듯.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관계를 다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놓쳐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어디 있을까? 사각형이 있고 3분 AB, 3분 BC 쭉 있고. 아, 내가 풀던 게 이게 아까 그게 아니었구나. 고민 좀 하자. 중점이지.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 이걸로 써줘야겠다. 삼각형의 닮음을 좀 볼 건데 안쪽에 이런 작은 파란색 삼각형이 있었다 칠게요. 요 파란색 삼각형과 바깥쪽에 큰 빨간색 삼각형이 있었다 칠게. 얘네 둘은 어떨까? 닮음이겠죠. 맞아요? 얘네들은 닮음이겠지. 그리고 나서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 길이들을 얻을 수 있겠다. 봐봐. 얘네 지금 중점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짧은 친구가 1이라면 긴 친구가 2가 되는 그런 구조겠죠. 맞아요? 아, 얘 뭐 했더라?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여기랑 여기 큰 삼각형의 두 변은 이등변 삼각형이랑 변이 같았어. 그럼 작은 삼각형의 요 두 녀석도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파란색 위쪽 길이가 2n 플러스 1이다 라고 길이 표현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이 친구는 중점을 연결한 선이고요. 이 친구도 결국 중점을 연결한 선이야. 맞아? 결국에는 요 R이라는 친구도 어떤 선이겠니? 중점을 연결한 선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고? 너 2n 플러스 1이고 얘 2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사각형 APQR을 봅시다. 요걸 좀 봅시다. 이 친구 변 길이가 같아요. 맞아? 요거 길이도 같잖아. 여기까지 끊어줄까? 삼각형을 얘랑 이것도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절반 1이니까 여기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이제 평행사변형이냐면 요 검정색 파트 있죠. 요 검정색 파트. 요 친구들이 평행사변형이 될 거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각 표시를 좀 하세요. 여기랑 여기 이미 똑같았고요. 그러면 이 친구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아야 되겠지. 봤니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친구랑 너랑 동의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사실 이제 순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 구조가 세팅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가 약간 우겼을 수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게 맞아.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랑 큰 친구를 봤을 때 닮음인 건 인정을 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리고 내가 정확히는 요 각이 같은 걸 줘갖고 평행사변형을 먼저 봐서 해서 시작했던 건지 닮은 비가 1대2니까 이걸 했던 건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조가 세팅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는 모든 과정들 자체가 그냥 궁금한 변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 행동은 누구나 시간을 쓰면 여기까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내가 지금 조건을 막 찾다 보니까 아래쪽 삼각형에서 계속 뭐가 나오고 있지. 근데 실제로 궁금한 건 DR이란 말이야. 실제로 궁금한 건 DR이라서 요 위에는 이 빨간 선이 궁금하거든? 얘를 모르니까 내가 그냥 X라고 한번 잡아볼게. 근데 유일하게 DR과 관련된 식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야? 1대2 이렇게 돼서 DC도 줬죠. DC 길이 얼마야? 2x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삼각형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는 상태야. 여기서부터 이제 노선을 좀 정해야 되거든? 무슨 노선을 좀 정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내가 x를 찾아야 돼. 근데 정확히 말하면 x를 숫자로 찾아야 될 얘기가 아니잖아. x는 하고 xn에 대한 식이면 되겠죠. 문제 자체가 너를 x라는 길이를 뭘로? n으로 표현해서 극한 보내는 거니까. 나는 얘를 n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면 돼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찾다 보니까 무슨 조건이 굉장히 많냐면 변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문제 조건 보면 변 조건 2개, 변 조건 하나 또 나왔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변 조건이 계속 나와. 그럼 네가 여기를 찾을 거면 무슨 법칙 써서 찾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코사인 법칙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변 조건이 많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뭔가 변을 찾아보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좀 할게. 지금 표시된 이 친구들 이름을 각을 세타라고 좀 붙여줄게. 이렇게 너는 각 세타야 이렇게 붙였어. 그럼 당연한 건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각이 세타겠죠. 평행선이었으니까. 맞아요? 동의각으로 올라가서 세타겠지. 그럼 이 오른쪽 삼각형으로 넘어가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 삼각형의 각을 표현을 했고요. 그럼 무슨 생각만 있으면 되냐? 코사인 법칙을 일단 한번 그냥 써보는 거야. 삼각형 CRD에서 쓸 건데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마주보고 있는 DC의 제곱, 다른 말로 4x의 제곱은 말이야 왼쪽 제곱 x제곱, 오른쪽 제곱 2n 플러스 1을 제곱을 하고 빼기 2배, 두 놈의 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까지 붙이면 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친구는 결국에 각변환을 할 거고요. 각변환을 하면 어떻게 써줘야 돼? x제곱 똑같이 2n제곱 플러스 이렇게 쓰고 2x에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결과적으로는 코사인 세타인데 2사분면에서 부호는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끝나겠죠? 요거 마지막에 플러스다. 그럼 이제 내가 약간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코사인 세타만 결정할 수 있으면 n과 x를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얘만 결정되면 문제가 끝나.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이미 문제를 관찰하면서 얘가 90도 삼각형인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럼 이쪽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을 반으로 쪼갠 직각삼각형 있죠.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들을 찾아서 코사인 세타를 써볼 만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봤거든. 봐봐. 요 파란색 선 있지. 요 파란색 선 문제 잘 읽어보면 써져 있어요. 문제에 뭐라 써져 있니? 루트 15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 이렇게 써져 있죠. 얘는 이미 알고 있어. 루트 15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친구 이거 어때요? 이 친구 이미 나와 있었잖아. 이 친구 얼마였어? 4n 플러스 2였잖아. 그러면 두 변이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만 알면? 여기 있는 높이만 알면 대충 끝나겠죠. 그럼 요 높이를 피타고라스로 찾으면 될 거고 계산 좀 할게. 결국에 4n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루트 제곱해서 15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가 되고요. 거기다가 더하기 AP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AP 요쪽 길이. 이제 여기서 피타고라스 한번 싹 써주시면 뭐가 나오냐? 너는 16n제곱이고 그 다음 거는 8의 2배 16n 플러스 4 그게 15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 더하기 AP의 제곱이다 이렇게 오겠죠.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16n끼리 날라가고 4끼리 날라가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AP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되겠다? 이 친구가 잠깐만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P는 얼마예요? n이다 이렇게 결정되겠네. 그럼 여기 빗변이 n인 거 확정이야. 그럼 이제 우리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써져 있는 세타로부터 코사인 세타가 궁금하지?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은 여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어떤 친구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결과적으로는 4n 플러스 2분의 n이다 이렇게 쓰겠죠? 여기 큰 삼각형에 빗변 4n 플러스 2, 밑변 n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 식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미적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이 친구 전개 잠깐 때릴게. 하지 말까? 전개할게.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코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너를 가져다 싹 집어넣을 거야. 근데 보면 2하고 2n 플러스 1 있지. 이 친구 곱하면 4n 플러스 2 있잖아. 분모가 4n 플러스 2 있잖아. 싹 날라가고 결국에 x랑 n 하나 남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게 플러스 n이야. 그리고 그 다음 x야.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참 마음에 안 들지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0이야.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우리 목표가 뭐라고? x를 n에 대해서 표현하자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 인수분해 하든 뭘 하든 해서 x는 하고 쫙 두면 되잖아. 인수분해 될 거 같니? 그럼 뭐 할 거야? 근해공식 써야지. 아하! 근해공식 써야지. 그럼 이 친구 x는 오랜만에 쓰네. 짝수도 아닙니다.
짝수가 맞나? 아니 짝수 아니지.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서 들어오겠죠.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근해 공식을 하나 썼고요. 이제 여기서 이것만 결정하면 돼. x는 길이값이라 음수는 안 될 건데 앞에 있는 n에서 뒤에 걸 빼면 음수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네가 선택할 건 누구 선택해야 돼? 플러스만 선택해야 되겠지? 이렇게 딱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이런 녀석이구나 라는 걸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식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극한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돼. 오케이?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버리고 통분할 거 있으면 통분 좀 하고 정리를 딱 하면 루트에 대한 뭔가 차의 꼴이 나오겠죠? 거기서부터 그냥 극한식 정리해서 문제 푸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냥 계산 문제였다.